자, 6월 29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던 이 수렴 구간의 상단 부분 채널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일으켰다가 지금 힘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한때 3만 달러가 무너졌었습니다. 29,800까지도 도달을 했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수렴 패턴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 수렴이라면 지금 다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센딩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살짝 터치를 하고 지금 잠깐 말아 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우리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라인을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 빨간색 라인을 넥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넥라인을 확실하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를 준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아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만약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의 폭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승폭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의 0.382, 28.9K까지도 일단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 우선 차트상으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중요한 내용, 바로 ECB에서 포럼을 개최를 했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있고요. 22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도 있고요. 영란은행 총재도 있고 일본 총재도 있고 많은 총재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이 강렬했습니다. 유럽 라가르드 총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유럽은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파월에게 저번 연설에서 스킵이 아닌 일시 중단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금리 인상 발표 당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왜 인상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속도가 중요했다. 연준 목표와 너무 멀지 않아서고 퍼즈, 중단이 아니라 스킵이다. 이번 6월은 스킵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2번 더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월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현재 금리 동결 생각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고용시장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실업률 상승 없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는 있고 소프트 랜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한번 다독여주는 모습은 보였는데, 일단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 2번 더 인상도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경기 침체가 보이더라도 지금 인상들이 과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월은 속도 조절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별로 금리 인상들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다르고, 그리고 정부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 패드와 이 연준과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부랑 연준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든지 정책의 변화는 열어두고는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실업률 좋아지지 않고 있고 고용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bp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냐, 파월이 말하는 걸 보고, 자, 파월은 헤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항상 헤드와 코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안에 목표 도달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안에 2%의 우리가 목표대, 인플레이션율 2%가 목표죠. 근데 그거에 도달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50bp 인상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높아졌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50bp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두 번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여러분들이 뭐 불장이 온다, 뭐 이전과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장은 어떤 불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승장과 불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불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지는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감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오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힌트로 우리가 앞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3월의 점도표죠. 3월의 점도표는 지금 있는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에 이제 의견이 모였는데 지금 이번에 6월 FOMC에서 발표됐던 점도표 저번에 공개 드렸죠. 두 단계를 인상을 하는 그래서 25bp, 25bp 두 단계를 인상을 해서 아마 50bp 인상을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는 이제 롱 포지션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롱 체결까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설 내용 중간에 저는 포지션 정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내용들이 안 좋아서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 채팅방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내용들 연설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다가 중간에 내용들이 안 좋아서 일단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롱 포지션 정리를 했고요. 오히려 쇼 포지션을 노렸습니다. 쇼 포지션 노려서 이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쇼 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확실한 돌파가 여기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로 아까 봤을 때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쇼 계속 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때 아까 말씀드렸던 29.8K까지 내려갔었죠. 일단 제가 원했던 라인은 29.76이었어요. 조금 차이가 났죠. 한 40불 정도 차이 났나요? 그래서 아쉽게 매도가 안 됐는데 일단은 54% 정도까지도 이제 확인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반등 줘서 수익률을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공유는 저희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에서 투자자 세력이 계절성 급등을 기대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7월에 비트코인 가치 상승률이 평균 11%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전 10년 동안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보통 7월마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8월에는 상승 흐름이 부진하고 9월이면은 매도 흐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7월에 12번이 있었습니다. 12번 중에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7월은 좀 긍정적인 해였다. 비트코인한테는 긍정적인 해였다. 라는 정도의 수준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보면은 상승률이 좀 많이 높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계절성의 특혜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부분도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제 12,000 BTC가 넘는 비트코인 새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샀다라고 하면은 발표한 당일 비트코인은 평균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샀다 이러면 그날 꼭 이렇게 하락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평균 이렇게 그 당일은 그랬지만 매입 발표 후 평균 주간 수익률은 약간의 플러스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그래서 이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일은 하락을 했고 하지만 그 주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상승률을 이끌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조정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바이드노믹스라고 해서 경제 관련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바이드노믹스에서 경제정책 연설에서 암호화폐 거래자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과세 허점을 제거해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말했던 거 암호화폐 세금 시스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하락에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보다 지금 바이든의 모습에 많이 집중을 해요. 바이든 얼굴에 웬 선명한 줄자국이 나오냐, 뭐 수면 무호흡증 탓이다, 그래서 호흡기를 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할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 쪽으로 저는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민주당보다 지금 여기 이 바이든 정부보다는 공화당 쪽이 일단 암호화폐에 조금 더 호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암호화폐를 좀 계속해서 세금 내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에 변동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이 공화당 쪽에서 만약에 나중에 정치의 세력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 부분도 암호화폐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이거는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어제 3만 달러 잠깐 무너졌었죠. 29.8K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그때 고래들은 다시 한번 또 움직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났던 갈색 고래가 다시 사고요.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샀습니다. 역시나 개미들은 팔았죠. 우선 고래들이 다시 또 유입이 조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짝 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요점 정리 드리면 이번 차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이 구간, 저는 지금 이 빨간 라인이 넥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라인이 안 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만약 깨지더라도 이 아래 구간,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이 아래 구간까지는 그래도 버텨줘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버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28.9K까지도 일단은 열어두는 상황이다 라고 차트는 요점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파월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근데 벌써 저번에도 한번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크게 요동은 안 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연도가 아직까지도 비트의 조정을 크게 한번 줄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존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금리 인상 발표는 뭐 거의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는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확인하면은 또 정리도 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늘 최악을 좀 대비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발표 있으니까 발표가 오늘 저녁에도 있죠. GDP 발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월 의장 또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연설하는 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현물 메인 정회원방은 6월 30일 날 마감을 합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